안녕하세요. 독학사 국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수업은 독학사 국어를 막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국어가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효율적인지 알려드리는 소개 영상입니다. 자, 먼저 독학사 국어는 어떤 시험인가? 우선 사지선다형 객관식 26문항, 각 문항 2.5점으로 65점 구성입니다. 더불어서 객관식만이 아니라 주관식, 이 주관식은 주로 단답형과 30자 내의 간단한 서술을 요구하는데 이 주관식 7문제로서 한 문제당 5점 배분으로 35점, 도합하면 100점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한 문항당 소요 시간은 객관식은 문항당 1분, 주관식은 2.5분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복잡한 계산이나 복잡한 분석을 요구하지 않는 이 시험의 특성상 사실 문항당에 요구되는 시간은 굉장히 여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지 않는 국어 과목이다. 여유롭게 풀 수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합해서 우리 9시부터 10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 물론 국사를 포함한 과목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50분 정도의 시간을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독학사 국어의 간단한 구성이고 나아가서 국어 영역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국어 영역은 크게 세 가지 영역. 첫 번째, 국어학, 다른 말로 문법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을 나눠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봅니다. 자, 이 세 가지 파트를 우린 순서대로 배울 것인데 먼저 국어학은 국어와 후민정음, 즉 현대국어와 고전국어에 대해서 간단한 속성을 배운 다음에 방언에 대비되는 표준어의 속성, 그리고 실제적인 언어의 절, 그리고 올바른 국어 생활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전문학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우리 운문이라 불리는 시가문학과, 그리고 산문문학, 그리고 한자로 쓰여진 한문학과,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비문학 네 가지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것과 똑같이 현대문학은 네 가지 파트 똑같죠? 바로 시, 그리고 산문, 이렇게 산문문학과 운문문학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수필과 희곡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영역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에듀 국어 강의에서는 총 42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기본이론 36강. 자, 이것은 각 영역을 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개념을 쉽게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36강. 자, 그리고 문제풀이. 문제풀이는 우선 각 장의 실제 예상 문제들을 5강에 걸쳐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널, 최종 모의고사를 1, 2회분을 한 강에 걸쳐 정리합니다. 이렇게 42강.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2015년 국어 기출해설 한 강과 그리고 필수 암기 키워드, 우리 교재 초반부에 있죠? 키워드 해설 한 강으로 총합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오늘 수업의 핵심은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가에 대한 일종의 팁입니다. 자, 우선 독학사 국어는 무엇보다 개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암기해야 될 용어들이 많죠. 자, 이 개념을 정리하실 땐 우선 이 키워드들을 낱개로 보지 마시고 서로 연관된 것끼리 그룹으로 묶어 정리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험주의 이론이다라는 과목이 있으면 이것은 경험과 훈련이라는 연결된 개념과 이거가 똑같은 뜻인 바로 후천적인 학습에 의한다라는 이 네 가지 키워드로 경험주의는 구성이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정리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개념들을 따로따로 정리하면 굉장히 많고 어렵습니다.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 개념들 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임법, 경어법에서 첫 번째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을 배우는데 사실 이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을 말할 때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과 그 문장의 주어와 그 주어가 행동하는 대상, 이렇게 세 가지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을 배우게 되죠. 이 큰 그림을 공부하시고 높임법을 공부하시면 훨씬 더 머릿속에 잘 그려집니다. 자, 더불어서 문학과 문법 영역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용어들이 많죠. 이 용어들을 정리하실 때는
대략적으로 응하지 마시고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암기하신 다음에 이 뒤가 중요합니다. 가능한 많은 사례들을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무엇인가라는 용어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에 실제 해당되는 사례인 이러한 것들도 정리하고 암기해둬야 실제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단독적으로 치면 우리 독학사 국어에서 가장 많은 파트인 현대 고전문학은 우선 시대별로 그리고 갈래별로 에서 시조, 고려가요, 고대가요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이런 시대별, 갈래별 특징을 우선 역사처럼 정리하신 다음에 문제풀이랑 병행하시면서 가능한 많은 실제 작품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게 필수적입니다. 특히 중요한 작품 위주로 말이죠. 예를 들어서 황조가, 제망매가 이런 작품들은 빈출 작품들입니다. 자, 이것이 실제적인 국어 공부 팁 3가지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앞으로 우리 많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공부의 3가지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정확하고 충분한 이해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개념을 설명드리거나 어떤 내용을 설명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무슨 뜻이지? 왜 그렇게 되지라는 학습자 자신의 납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득이 안 되고 뜻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선 충분히 이해한다. 두 번째, 이해만으로는 불가능하죠.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없이 반복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했더라도 그것을 머릿속에 가져가지 못하면 사실 숲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충분히 암기한다. 그것이 정확히 문제 풀 때까지, 떠오를 때까지 반복이 뒤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 특히 문학 파트에서는 작품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가능한 많은 작품을 주요 작품 위주로 최대한 정리한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죠. 동시에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우리 함께할 독학사 국어강의에서 꼭 머릿속에 넣고 집중하셔야 될 3가지 대원칙을 배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이 원칙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확실한 공부를 해나갈 것이고 저는 최고의 수업을 해드릴 것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힘차게 만나겠습니다.